눈을 감아도 그려지는 장면, 마음을 울리는 대사 한마디. 드라마 속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여기는 DKBS의 신스틸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저녁을 함께하는 저는 신스틸러의 아나운서 신수빈입니다. 벌써 5월이 저물어가네요. 이번 달은 휴일도 많았고 축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활기찬 청춘의 한 페이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45년 전 5월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신스틸러는 드라마 5월의 청춘 김명희입니다. 명희는 광주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고향을 떠나 홀로 서야 했던 그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가슴속엔 남몰래 독일 유학의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명희가 유학할 학교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문제는 돈이죠. 천주교 장학생 조건으로 유학을 가려면 한 달 안에 항공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짠한 명희. 그런 그녀에게 절친 수련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요. 자기 대신 맞선 3번을 나가주면 비행기표를 끊어준다고요. 고민하던 명희는 결국 수련으로 변신합니다. 눈 꼭 감고 한 번에 맞선 상대를 질리게 만들 작정이죠. 그런데 첫 만남에 맥주를 들이켰고 사치스러운 선물을 요구해봐도 부잣집 의대생인 희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명희에게 다음을 약속하죠. 이후 명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한 달 후 유학을 간다고 말려봐도 커져가는 희태의 마음. 아니, 두 사람의 마음은 어쩔 줄 모르고 결국 5월 한 달이라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죠. 수련과 희태의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은 두 집안을 위해 그들의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희는 모두를 위해 희태를 밀어내고 사랑하지만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희태와 수련의 약혼날이 밝고 쓸쓸히 약혼식을 지켜봐야 했던 명희는 사실 누구보다 희태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희태가 다가와 한 번 더 그녀의 마음을 물었고 명희는 희태씨 없는 5월은 싫어요 라고 고백하죠. 그 길로 둘은 사람들 몰래 약혼식장을 빠져나갑니다. 여전히 그대로죠. 생일은 몇 번씩이나 지났고
지워가는 걸 하지만 잊으려 하면 눈물이 맺히고 젖은 그 눈물 위로 다시 네가 흐르고 시간은 멈춰지고 벌써 숨겨왔던 나의 마음이 조용히 고개 들고 다시 널 불러 그럴 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항상 시작과 끝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래 이별이란 게 늘 항상 그렇지 뭐 더 깊이 사랑은 명희와 희태, 어두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데이트를 마치고 희태 아버지에게 납치를 당한 명희. 의문의 장소로 끌려간 그녀는 희태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몰려 옥살이를 했기에 유학을 갈 수 없다고요. 과거 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을 당한 것도, 앞으로 희태 아버지가 자신의 유학을 막을 거라는 것도, 계속되는 좌절과 현실이 절망스럽고 희태조차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또다시 멀어지는 둘. 그런 명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던 희태는 그녀를 떠나 서울로 올라가지만 결국 수련을 통해 명희의 진심을 전해 듣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희태가 다칠까 무서워 떠났다는 사실을요. 사랑해서 놓아준다는 이별을 몇 번이나 겪는 건지. 희태는 광주로 돌아가 명희에게 애절히 고백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면 또다시 명희가 어떤 위험을 겪을지 모르기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곁에 있고 싶다고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기로 다짐합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투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그렇게 서로를 되찾은 둘은 광주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리엔 무장한 군인이 총을 쏘고 사람들이 죽어나죠. 광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둘은 명희가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지내요. 그런 희태를 또 어떻게 발견했는지 희태의 아버지는 그를 끌고 가 집안에 가둬버리지만 이제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희태는 어떻게든 다시 명희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회에 성공하고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 그런데 행복한 순간도 잠시. 명희가 혼인 서약문을 읽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를 기다리던 동생과도 엇갈리게 됩니다. 어린 동생을 찾아 나서던 둘은 결국 갈림길에 다다르고 5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며 헤어지는데요. 그 순간이 명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군인의 총에 맞아 영원히 그 시간 속에 머물게 되죠. 난 떠나간다.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너와 함께한 웃음들만 가슴에 담고 우리들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만날 날 밤새워 이야기하자.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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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 나의 사랑. Goodbye. Goodbye. 이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날 이후로 41년이 지난 2021년, 명희는 마침내 희태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딜 가도 찾을 수 없던 그녀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그때 그 갈림길의 시간에 멈춰있는 시계와 희태에게 전하지 못한 명희의 호난이 서약문,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님,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치게 되더라도 그 슬픔에 남은 이의 삶이 잠기지 않게 하소서. 혼자 되어 흘린 눈물이 목밑까지 차올라도 그것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헤엄쳐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렇게 희태는 41년 만에 명희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었고, 그날 이후 멈춰있던 희태의 삶도 첫 번째 5월을 맞게 되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넘어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넘어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관객은
오늘은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5월의 청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슴 아픈 역사 속 누군가의 삶이었을 명희와 희태. 그래서 더 애틋하고 가슴 저리게 아련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이 4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그날의 모든 명희와 희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로 해요. 그럼 오늘 신스틸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박예은, 기술 민주원, 진행의 신수빈이었습니다.